토크 시간이거든요. 뭐 강의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창업을 하신 저희 센터 대표님들인데 저희는 일단 강행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미모거든요. 미모가 안 되면 일단 안 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좀 딸린다 싶으면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쭉 이렇게 계신데 일단은 그런 거 있어요. 파트너스 분들 대표님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점점 세련돼 가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모습하고 두 번째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점점 세련돼 가고 계시고 이제 점점 스마트해지시는 것 같고 부동산 전문가 같은 느낌도 이제 좀 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물어보면 답변도 잘 못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모르는 거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아는 거 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가 알아보고 당신한테 다시 알려드리겠다 그런 자신감이 다 생기신 분들이라서 한 분 한 분 팀장님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자기소개 시작할 건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대표님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사의 이원자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사 이원자입니다. 아까 하신 것 중에 2019년도에 한계 FC가 있다 했는데 그 FC가 접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미스터홈즈 본사 팀장이자 현 미스터홈즈 둔촌동력센터를 오픈한 지 이제 개설 등록된 지 2주 된 따끈따끈한 신입 조미희라고 합니다. 난세에서 영웅을 꿈꾸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왜 오픈하냐고 만류하실 것 같은 분들이 많으신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난세에서 영웅이 되고자 오픈을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동질감 느끼면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릉의 오지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북정릉센터의 오지은 대표입니다. 저는 32회에 합격해서 작년 6월에 오픈했고요. 작년에 아마 이맘때 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천연기념물급 고민중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한 15장짜리 프레젠테이션 1시간 안에 멋지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냥 사실은 아직도 독수리는 여전하거든요. 그래도 이 미스터홈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좀 능숙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마음 놓으시고 창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 삼성센터 대표 안정란입니다. 엄청 덥네요. 지금 외투를 못 벗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작년에 재작년 1년 딱 반 됐어요. 1년 딱 반 됐는데 그때와 지금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저도 약간 선수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중개 업무가 엄청나게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이 발을 여기 디디면서 알았어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 시장에선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스터홈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저희 똑같은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 동구센터 김다인입니다. 오늘이 12월 4일인데요. 저도 중개사 합격증 받고 이맘때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창업을 할 것인가, 소공으로 들어가서 좀 일을 배울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중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미스터홈즈를 통해서 개업을 했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오셨던 고민들 좀 만족스러운 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 그 일찍 따셨다는 분 계신 것처럼 19회 때 땄었어요. 장롱으로 있다가 그냥 개인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한 2년 정도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뭔가 끼워주질 않더라고요, 이 바닥이. 근데 이제 미스터 홈즈를 우연치 않게 올해 7월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든든한 동역자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한번 이제 날아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직까지도. 아직은 뭔가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뭐 한 건 한 건 그냥 여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그것만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다산센터의 정원아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센터 대표로 있는 정원아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내일이 되면 2주년이 되는 개업하면 2주년이 되고요.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저도 아주 어려울 때 들어오긴 했어요. 다들 이제 그때 들어가면 부동산 하면 망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작년에도 매출이 많이 늘었었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어가지고 그거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실력이 충분히 쌓이면은 그런 거는 전혀 시장과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대표 파트너스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험에 합격한 거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센터 대표님들 모시고 부동산 창업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서 4가지 정도 주제로 선별해서 토크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개업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밖으로 보이는 중개업과 또 현실과는 또 다른 점이 있을 텐데요. 먼저 스타트를 고양 삼성센터 양천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의 그 양정란 대표님이라고 나중에 고양에 한번 갈 일이 있으면 두 분이 오셨죠? 고양에서 두 분이 오셨으니까 고양 일산도 있고. 근데 그 뭐라고 하지? 난 처음 모습을 기억하는 게 그때 세미나가 아마 선정동 본사에 있었거든요. 선정동 본사에서 있었는데 그 뒤풀이 자리에서 있었었죠. 그때 가죽 잠바 입고 오셨나? 가죽 잠바 입고 오셨는데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 기억이 나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미모도 더 출중해지셨고 몰라 그 자신감이 좀 더 많아졌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보통 다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되게 지금도 보면은 그때 옛날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전에 다 처음 할 때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고향에서 또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고양 삼성센터 대표 양정란입니다. 공법의 신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 파트너스가 굉장한 그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잠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인데 사실 지금 앞은 어두워서 여러분들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좀 민망해요. 저희 얼굴만 비치는 것 같아서. 이 고양 삼송이라는 곳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아까 고 대표님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비춰주실 때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고양인데 보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고양이에 스타필드가 생겨서 지금 그 뭐 주말이면 동서남 도로가 꽉꽉 막힐 정도로 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뭐 많은 채널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고양 덕양구가 좀 뜨는 곳이다 이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 아까 빈도수도 보니까 좀 높이 올라가 있고 이제 그런 곳에서 제가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셔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포부 이런 것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되시기를 아마 희망하셨을 거고, 저 역시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지금 그 결실을 맺으신 분들이세요. 아마 한 1년 정도는 정말 나 죽었다 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길을 들어서려고 오셨는데, 제가 공인중개사가 되면 모든 부동산 시장을 마치 평정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야말로 이 시장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단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기쁜 것은 딱 한 달 정도만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암잠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호주에 고상철 대표님이 계시는 거 보고 들어와서 정말 저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바로 발 딛자마자 계약하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무대뽀처럼 모르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것처럼 무대뽀로 들이밀어서 주변에서는 좀 걱정도 많이 했고 우려도 많이 했고 기대는 약간 했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만족한 고향 상송센터를 지키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의 현실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굉장히 제가 오픈한 이후 그 이전부터 아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에서는 이렇게 힘든 시장에 다들 죽은 맛이라는데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고, 상가 건물주나 상가분들 임대료 받기 미안할 정도로 이제 경기가 되게 어렵죠. 어렵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들 다 죽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잠시만요. 입이 좀 타요. 원래 이제 그 마이크를 딱 잡으면 이 생각에 입이 말라요. 당뇨 증상 같이 막 그 구간이라 그러나? 원래 그런 게 있어서 당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끊어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사실 머릿속이 좀 하얘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부동산의 현실은 밖에서 모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시고 피부로 닿으시고 여기에는 아마 임대인도 있으실 거고 임차인도 있으실 거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시장은 맞아요. 힘든 시장은 맞고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갑에 있었던 위치에 계셨던 임대인이라든지 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 그런 시기가 맞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단초가 된 걸로 이 자리에 들어서셨는데 이제 앞으로 일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이제 나름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야말로 자타공인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럭저럭 유지하는 현상 유지하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후회하면서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지만 그건 다 자기 할 나름 같아요. 저도 처음 오픈해서 한 3개월은 집에서 굉장히 많이 머리가 아팠어요. 왜 그랬냐면 일이 안 돼서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임대인이나 그런 분들 하소연 듣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못해주면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쓰이다 보니 이제 이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는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다라고 할까? 그래서 좀 더 가급적이면 양쪽 다 만족하는 그런 중개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 이제 점점 인정을 좀 많이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중개 시장에 이 세미나에 오신 것은 반은 성공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서 반갑고요. 그 전국센터 대표님들 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앞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옆에 또 일산도 아까 데이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중개 현실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동구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고요. 마두동에 있는데요. 제가 자기소개할 때 경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미스터 홈즈를 통해서 개업에 용기를 얻고 시작했지만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지역이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센터 쪽에 구축 다가구 주택 혹은 이제 상가 주택이 이제 모여 있는 원래부터 조용했던 곳에 오픈을 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개를 이제 앞으로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의 중요한 고객은 공인중개사다. 네, 이 얘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만 1년 됐고 2년 차가 됐는데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데는 30년쯤 된 구축 그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된 그 지역 터줏대감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폐업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는 폐업한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저만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도 계약이 됐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그 지역에 계셨던 부동산 분들은 제 물건 광고만 봐도 임대인 연락처를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공동중개 가능하냐라고 이제 접근해 오셔가지고 정보 다 가져가시고 임대인이 거의 3층에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 은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뒷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개업 현실은 뭐 부동산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다 떠나서 정글입니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아군 부동산, 그러니까 제가 믿고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1년 되니까 좀 속아냈어요. 네, 정말 아군인지 알고 같은 이제 회원 부동산이니까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적군이었고 적군인 줄 알았는데 네, 역시나 적군이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미스터 홈즈는 이런 살벌한 현장에서 여러분께 확실한 아군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업을 하실 거니까 나중에 저랑도 공동중개 아군으로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사실은 좀 많은 시간이 할인된다면은 많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뼈있는 말이라든지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주제로 조금은 좀 줄여서 진행을 좀 서둘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이 이제 중개업에 이제 미스터 홈즈를 하게 되면 장단점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도 이제 미스터 홈즈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제 센터 대표님들 하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면. 장단점은 일단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게 뭐 대부분이 이제 창업하는데 뭐 큰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그냥 그 혼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또 누군가랑 같이 한다라는 거를 좀 하면은 약간 든든한 것도 있고 물어볼 때라도 좀 있고 한데 혼자서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정글이잖아요. 정글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게 먹고 먹히는 시장이거든요. 네이버에 올려놨더니 그냥 해버리고 광고도 자세하게 못 올려요. 자세히 올리면 뭐 물건 다 빼가는데 근데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시스템화 시켜서 철저하게 차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안전하게 즐겁게 그리고 이번 올해부터는 이제 그것도 하기로 했는데 볼링 대회도 좀 하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생활에 낙이 없잖아요, 그죠? 좀 쉬면서 놀면서도 해야 되는데 맨날 계약서만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임장도 가서 머리도 좀 약간 시키고 오고 나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내가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저는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또 이제 센터 대표님들도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산센터의 정원아 대표님께서 그리고 이제 미스터 홈즈 또 부동산을 운영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산센터 대표 정원아입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이 됐고 저는 상가 전문 부동산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저희 상가 중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대표님들이 상가 중개하면 되게 어렵다고들 생각하시고 주거용 외에 이제 접근하시지 못하는 대표님들 많으시거든요. 최근에 제가 중개한 한강이 보이는 카페 통건물 임대를 맞춘 적이 있는데 그 건물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년 동안 공실이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중개가 되지 않았던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임차인분이 거기를 저희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해보고 임장을 수없이 한번 갔었는데 그 임차인분은 이제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고민을 우선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임대료 조정하는 거는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풀을 헤쳐나가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는 제가 이제 그런 큰 건물을 중개하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고 대표님이 강의해 주시는 상가 중개 스터디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스터디 중에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상가 중개 스터디인데 고 대표님이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 6개월 정도간 저희한테 화상으로 아침에 이렇게 스터디를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공법에 관한 내용과 공법 외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카페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인 카페인데 지하 1층하고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이 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휴게 음식점으로 건축주분께서 건축 허가를 받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그래서 10톤 미만이 되면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 상태로만 운영하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 중개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데 임차인은 한강이 보이는 루프탑 옥상을 쓰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사용하시는 면적이 옥상을 쓰게 되면 이게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10톤 미만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지금 말씀하시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늘어나게 되는 금액이 약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건축주분이 내야 되시는 금액이지만 이게 이제 처음에 공실로 있을 때는 건축주분이 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임대가 됐을 때는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됐을 때는 그 이제 사용하시려는 분이 추가를 해서 이게 내야 되는 걸로 저희는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임차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셨는데 저희가 조율을 잘 해드려서 임대인분이 내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2층, 3층을 휴게 음식점으로 써야 되니까 이게 다중이용시설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소방설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배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분에게 설명하기도 쉬웠었고 그래서 조율하는 데까지 안전하게 중개사고 없이 조율을 할 수 있어서 완성이 됐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처럼 이제 스터디가 많아서 저희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고 대표님이 강의를 잘 해주시는 것도 있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고 그리고 공동중개도 잘 일어나고 있는 거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희와 같이 하게 된다면 이런 스터디 또한 듣게 되시면서 나날이 실력이 느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빨리 하셔서 시간만 늦추지 마시고 얼른 선택하셔서 저희와 같이 공동중개도 하시고 나날이 신뢰와 실력이 느는 중개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가중개 스터디를 4월달인가부터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구글 롤이 줌 아시죠? 줌. 이제 전국에 다 계시니까 뭐 스터디 하러 서울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딱 정해진 월요일 아침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진짜 열심히 뭐라고 하냐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공부한다는 게 애기 키우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8시 반부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늦게 하면 업을 하는데 또 지장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월요일날이 제일 덜 복잡하다, 아침이 제일 덜 복잡하다 해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그때 정원 40명인가 50명 딱 해놓고 시작했는데 거의 끝날 때까지 스터디에 참여를 다 하셨어요. 그만큼 또 본인 실력이 또 늘었겠지만, 이게 바로 내일 써먹는 단어들을 듣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물론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저게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설명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또 확실히 스마트하니까 바로바로 알아들으셔서 계약이 됐다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테마로 넘어갈 건데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는 노하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스타트를 최근에 이제 저희 새로 오신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 새내기 특강을 또 해주시고 했던 오지은 대표님 먼저 시작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은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정릉센터 오지은입니다. 저는 4,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강력한 회원제 아파트에서 비해오는 부동산으로서 지금까지 재수없다고 오늘 안티 한 300명 생길 것 같은데 100장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양타도 굉장히 많았고요.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근무하는 시간 자체도 엄격하게 혹독할 정도로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의 도장을 찍을 때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세무사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어떤 상대 고객의 일정 재산을 다루시는 분들이잖아요. 소송도 그렇겠지만. 근데 저희는 심지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엄중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날 소름이 이렇게 싹 돋았어요. 심지어 대출까지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그냥 올인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동네의 회원제 부동산들 보면 정말 계약서 한 장을 꼭 써가지고 내가 그 중개 수수료를 받아내고야 말겠다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고객 위주의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다른 부동산에 이 고객을 뺏기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모를까요? 상대방이 진실하다는 건 분명히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 오셨는데 저에게는 물건이 없어요. 근데 회원제는 비회원하고 공인 계약을 서로 공동중개하면 페널티를 500만 원씩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을 그냥 인계해드려요. 왜요? 미스터 홈즈는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라는 모토를 저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중개 계약서에 도장 찍고 중개 수수료 받는 것에서 내 중개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시고, 그분이 설령 지금은 나랑 중개 계약서에 도장을 못 찍더라도 다음번엔 꼭 저 중개사랑 한번 일해보고 싶다, 저 중개사에게 뭔가를 맡겨보고 싶다, 그런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내 욕심 같은 걸 좀 버리고 당분간은 내 실력을 더 쌓고 내 중개 계약에 목매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했을 때 손님들이 더 진심도 알아주시고, 본인은 저랑 계약을 안 하셨는데 같은 단지의 엄마들이라던가 언니라던가 이런 분들이 집을 내놓으실 때 저를 통해서 내놓은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중개 현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호황일 때도 저희 단지에서 망해 나가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인데 전 비회원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거기 탑을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평형의 최고가를 다 찍어드렸어요. 브리핑할 수 있는 힘으로 그
그분의 재산의 최고가를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중개사인데 이 회원제 부동산들은 가두리를 하면서 가격을 계속 깎아내리고 후려치고 그냥 일단 난 싸게 팔고 도장 찍고 돈 받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중개사 한다고 스타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고객을 휘어잡을 수 있는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은 불씨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조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성 박는 노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멀리 가서 부산에서 좀 노하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원자 대표님 부산지사 노하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지사 이원자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한 맥락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먼저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좀 너무 자기 걸 못 챙기나 싶을 정도로 고객을 먼저 챙겼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처음 접근할 때 고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중개업 위주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 같은데 고 대표님이 그러셨거든요. 가장 유능한 중개사는 중개할 물건과 내가 살 물건을 구분해내는 중개사가 가장 유능한 중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약서를 쓰는 데만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라서 내가 사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내가 계약서 쓰는 데만 몰두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데 정말 공부는 공인중개사 공부는 기본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공인중개사 공부 끝나고 나서 건축법 강의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지 그 계약서 하나 쓰는 과정에서 제가 말을 한마디 써드림으로 인해서 때로는 매수자한테 때로는 매도자한테 세금을 몇 천만 원이 절약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보다는 먼저 이제 고객을 위해서 그 일하는 모습들을 그분들한테 비춰지게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당연히 저를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옛날에는 중개라는 거를 그냥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서 하는 것만큼이 고객의 기대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개사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본인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중개를 의뢰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설득하고 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요만큼만 기대하고 왔는데 제가 이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분들은 만족을 하고 돌아가시고 설사 그 계약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시 연결해서 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기 전에 금융권에 근무했고 하다 보니까 여신 컨설팅을 굉장히 큰 금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컨설팅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중개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그렇지만 컨설팅 계약서를 안 써서 통상적인 것들만큼의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전속중개 계약서를 지금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전속중개 계약서를 안 써도 그 고객분은 다른 중개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이 물건 이제 달라고 매도하자고 하면 저는 은혜 입은 중개사가 있어서 꼭 그 중개사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실 만큼 어떤 그런 전속 고객들이 생겨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항상 공부하고 준비하고 고객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고객을 사로잡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기 또 새로운 케이스에 또 센터 대표님도 계시는데요. 구리 쪽인데요. 구리 인창센터 김민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부동산을 하고 계시다가 저희 미스터 홈즈로 합류하게 된
그런 케이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객을 사로잡는, 고객을 마음을 사는 노하우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청센터의 김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본 직업은 세무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을 하는데 아까 이렇게 여기 점포수 이렇게 계약 늘릴 것처럼 하나 두 개부터 시작해서 몇백 개까지도 이렇게 늘리고 했었거든요. 마이크 좀 가까이 안 들려요. 입에 가까이 되지.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에 들어온 지가 한 3년째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기꾼, 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계약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 이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전문가라고 해도 될 만한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객하고 항상 할 때는 내 눈높이가 아니라 고객의 눈높이에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했을 때 이제 계약금을 먼저 받았어요. 아니 돈을 중개수수를 다 받고 나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른 부동산도 이렇게 사보고 했을 때 다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 목소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그래서 내가 돈을 미리 주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체급을 사소한 일까지도 책임을 져주면 제가 그 거래처를 관리할 때 보면 제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거래처를 일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다른 분들을 막 소개시켜줘요. 근데 저희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처가 또 다른 거래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부동산 할 때 몰랐었어요. 이제 이것도 도대체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 써야 되는지 아파트 뭐 써야 되는지 이 타이틀 자체도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하면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마음도 많이 다치고 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우리 고 대표님하고는 벌써 한 20년 전에 제가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하신다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조건 그냥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덤벼들었거든요. 뭔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 7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다 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들 많고 어쩜 이렇게 다들 친절하신지 도대체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해가지고 믿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또 많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모르면은 당당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세무는 좀 적고 부동산을 공부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 보려고 공부했던 거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이 실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여기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혹시 내년에는 들을 수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그걸 느끼질 못해가지고 아까 이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 듣고서 저도 한번 들어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20년 전에 수업을 할 때 저도 아기가 그때 결혼을 제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기가 5살인가 4살이었는데 지금 대학생이죠. 지금 대학생이죠.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세무 쪽 관련된 일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세무 관련된 장점이 있어서 다른 거 브리핑 할 때도 세무 관련된 건 또 본인만의 또 노하우니까 자기가 하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또 이게 도움이 돼서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좀 내가 볼 때 되게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스타디는 딱 일정한 시간이 딱 정해진 건 그 시점에 스타디를 같이 해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오면 같이 가던 분위기가 안 돼서 그래서 스타트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이라고 들어봤어요?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인데 실무 나가면 상크 중개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공부하셔야 되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가 무슨 암호처럼 막 들리면 상가 쪽에서는 솔직히 대우 못 받습니다. 저들이 무슨 암호 같은 말을 해.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공부 시간에 안 가르쳐줬는데 안 가르쳐준 게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쓰이는 것들이라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미 지면제 대표님은 저희랑 홍주에서 그래도 같이 우리 이제 팀원으로 제 오른팔 역할을 하시면서 이 미스터 홈즈를 키워오고 있다가 이제 창업을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개설 등록증이 나온 지 아직 따끈따끈하게 2주 됐나? 2주 됐는데 여기 홍주에 있다가 홍주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야생으로 나갔잖아요. 야생으로 나가서 지금 현재 바라보는 미스터 홈즈의 느낌이 어떤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1년 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12월 6일 날 이 자리 여기에서 똑같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를 했었는데 이제 무대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2주, 한 달 조금 안 됐는데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픈하시게 되면 저랑 제 얘기가 오히려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례 한 2가지 정도로만 제가 겪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미스터 홈즈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더 보태지도 더 빼지도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딱 지금 저희가 오늘 제가 광주 북동센터랑 통화를 하면서 왔거든요. 저에게 있는 그 손님을 광주 북동으로 수요일 날 이제 내려간다는 스케줄을 잡는 통화였어요. 저한테 의뢰한 손님이 광주에 사무실을 구한다는 거였고, 제가 조건이랑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나다다닥 몇 시간 만에 직원하고 조건들을 리스트를 줘가지고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 고객님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 고객님이 마음에 들어서 수요일날 당장 내려가신다는 거였거든요. 막상 나와 보니까 네트워크의 힘, 막 전국 100개, 저도 설명회 때 무수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정도의 힘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강동구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둔촌 주공 입주장을 준비하면서 지금 둔촌동역 앞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동구에 있는데 전남 광주에 지금 손님을 보내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지번을 공개하고 낱낱하게 오히려 브리핑 자료까지 다 보내주실 정도로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이 미스터 홈즈만의 네트워크가 실상에서는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진짜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이 네트워크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지지난주에 제가 전화 받은 건데, 중랑구에 있으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다가구 건물하고 아파트를 저한테 매물 접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중랑구에서 강동구까지 찾아가지고 전화를 주셨나요? 여쭤보니까 미스터 홈즈는 프랜차이즈니까 제 물건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찾아서 중랑구에서 제가 그래도 강동구가 떴는지 아니면 제 블로그를 봤는지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홈즈의 힘이 저는 진짜 개설 등록한 지 2주밖에 안 되고 실제로 움직인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본사에 있을 때보다 필드에 나와서 이런 점들이 진짜 큰 강점이구나 라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퇴사하고 회사 근처에서 밥 먹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보통 퇴사하고 회사 근처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 역에서 내리고 있는 싫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1%의 고민도 없이 바로 미스터 홈즈 간판을 걸고 창업을 한 케이스니까요. 믿고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 대표님들 많은 또 격려도 해주시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4번째 테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4번째 테마는 조금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저희가 공동중개 성공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그 방에서 좀 화제가 됐던 그런 그 공동 중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구리 인창센터 대표님하고 그리고 다산센터 대표님이 두 분이 이제 합심해서 공동 중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란히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주셔서 많은 응원과 감사함을 또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잠깐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정원아 대표님. 네, 저희 여기 계신 구리 인창센터 대표님이 이제 손님지로 계셨고 저희는 다산동에 있는 물건지로 공동 중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스트홈즈와 공동 중계는 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했듯이 다들 미스트홈즈랑의 공동 중계는 모든 걸 다 내놓을 정도로 다들 오픈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미스트홈즈에서 공동 요청이 오면 직원 하나, 그 호실 하나, 비밀번호 하나를 같이 공유할 만큼 그렇게 신뢰가 있는 상태로 공동 중계를 하게 됐는데 그 임차인분이 그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그 저렴한 사무실을 얻으려고 보니 다산동은 상가의 그 평당 임차 가격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싼 사무실 같은 게 잘 없긴 한데 저희 손님 중에 저희가 관리하시는 VIP 손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가격에 저렴한 사무실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입점시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임차인분은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추가를 해야지 들어오는 업종 같은 게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종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공동 중개가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진을 봤는데 우리 채널 톡방에서 봤는데 그 뭐라 그러지? 되게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 계약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연락이 돼서 같이 또 센터끼리 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0개, 20개 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00개가 좀 넘어가고 이제 센터 수가 이제 예정 센터도 많아지고 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이게 말하던 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3년 전에 할 때는 사례가 없었어요. 센터가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센터가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사례가 많아져서 앞으로는 좀 큰 물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H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공개는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쪽에서 어느 지역의 물건을 좀 찾아봐 달라 해서 이제 강원도의 플랜을 잡고 하시는데 이 센터 강원도 센터 대표님들이 딱 하시는 걸 딱 보면서 되게 열심히 물건 찾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전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회가 더 생긴다 그러면 큰 것도 좀 해보면서 왜 다른 분이 어떻게 하는지 또 보면서 실력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의 경험, 두 번의 경험이 많아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센터분들이 진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자리에 오셔가지고 물론 제일 멀리서 이제 부산에서도 오셨고 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오셨지만 이게 쉬운 자리는 아닌데 그만큼 또 미스터홈즈에 애정이 또 있으셔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와서 이제 질문에 답변도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될 분들이에요. 다 안 웃겨?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더 든든하고 앞으로도 후배분들이 또 나타났을 때 영주기 때문에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이게 또 후배한테 또 잘해주는 거라는 거는 본인도 받았기 때문에 또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